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일차 이제 문제풀이 시작을 할 건데 오늘까지 하면은 아마 집합 파트에 해당되는 고난도 문제풀이가 끝날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집합 명제가 아마 섞일 것 같고 이번 시간까지 집합에 대한 모의고사 고난도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에서 다 이제 공부를 하시고 절대로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산이 뭐 복잡하다고 포기한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이렇게 유의해 주세요. 오늘은 12번부터 16번까지 5문제를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이 번 문제는 올해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유형은 아니고 예전부터 많이 나온 유형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저번 시간에 했던 문제 중에서 비슷한 게 또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풀이도 당연히 그때 풀이하고 비슷하게 할 건데 이 문제를 만약에 그냥 답지 해설대로 풀면은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고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 어떻게 푸는가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거하고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 집합은 이제 5 이하의 자연수랍니다. 어차피 5개밖에 없죠, 그죠? 이때 두 부분 집합 AB가 있는데 A는 1하고 2를 원소로 가지고 B는 2, 3, 4를 원소로 가질 때 이때 어떤 그 X가 있대요. X는 뭐냐면은 U의 부분 집합이랍니다. 이때 X하고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리고 X하고 B하고의 교집합도 공집합이 아니다를 만족시키는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먼저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전체 집합은 1부터 5까지 있는 자연수니까 몇 개 안 되잖아, 그지? 일단 그려볼게. 자, 전체 집합이 있고 요게 A, 요게 B 요렇게 지금 있는 상황인데 A하고 B하고 공통인 원소가 뭡니까? 2죠, 2. 여기 2가 있고 요게 1이 있고 요게 3, 4가 있으면 5는 어디 있겠어? 바깥쪽에 있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소의 개수가 작을수록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은 문제가 빨리 풀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조금 감이 오실 텐데 저번 시간에 내가 풀이를 했으니까 X 교집합 A가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 X 교집합 B도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가 되면 안 된다, 뭐가 되면 안 된다가 있으니까 나는 거꾸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사건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는 요게 지금 여러분들 명제를 했지만 AND라는 놈이지, AND. AND의 부정도 해야 돼, 그지? AND의 부정은 뭡니까? OR. 그러니까 또는이 됩니다, 요놈의 부정은. 그래서 저놈의 부정이 뭐냐면은 부정은 X 교집합 A가 공집합 또는 X 교집합 B도 공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 자, 이러한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사건을 내가 P라는 사건이라고 하고 이러한 사건을 내가 Q라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놈에 대한 부정에 대한 사건을 내가 어떤 진리집합 PQ로 표현한다면 P 합집합 Q가 되는 거지. 즉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구조니까 전체 경우에서 P 합집합 Q를 뭐 하겠다? 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전체는 얼마인가? 전체는 보시면 어쨌든 1부터 어디까지? 5까지로 이루어져 있는 자연수로 이루어지는 그런 집합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 몇 개? 5개입니다. 원소의 개수 5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제곱? 5제곱. 그래서 전체는 32개, 2의 5제곱입니다. 빼기. 자, 이제 들어간다 잘 봐. 자, 이거는 n 붙일까요? 이렇게 개수니까. 자, 개수는 이제 뺄 건데 P 합집합 Q에 대한 개수인데 이거는 NP 더하기 NQ 마이너스 NP 교집합 Q가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개수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NP란 게 뭐냐면은 X 교집합 A가 뭐가 되는 공집합이 되는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부분 집합의 개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가 뭐냐면 여기가 A야. A하고 어떠한 X하고 공통 부분이 있다고 없다고? 없습니다. 없으면은 1하고 2를 포함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1하고 2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전체 3, 4, 5론만 봉집합 만들면 되겠지. 2의 몇 제곱? 세제곱. 아니면 2의 5제곱에서 1하고 2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으니까 빼기 2에서 2의 세제곱에도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 놈은 2의 몇 제곱? 세제곱.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요 색깔, 주황 색깔로 할게요. B를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B하고 교집합이 없어야 돼. 그러면 B에 대한 요 영역을 봤을 때 여기에 있는 2, 3, 4를 포함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 안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놈에 대한 봉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에서 2, 3, 4를 뺀 2의 제곱이 되겠네. 2의 제곱. 빼기. 이번에는 P하고 Q하고 교집합입니다. 그러면은 A도 포함하면 안 되고 누구도 포함하면 안 되고 B. 그 A하고 B하고 둘 다 공통 부분이 있다고 없다고? 없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요 색깔 두 개 다를 1, 2, 3, 4를 포함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지금 공집합이니까. 그럼 누구로만 이루어진? 5론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1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2의 1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한 줄로 나옵니다. 한 줄로. 32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4 빼기 2니까 요놈이 얼마가 됩니까? 10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된다고? 22가 이제 정답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만약에 이러한 여사건을 쓰지 않고 요 그대로 따라간다면 굉장히 문제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고난이도 문제 중에 하나긴 한데 이러한 유형을 잘 깨닫고 있으면은 그 다음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을 빨리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어, 1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두 집합 A하고 B가 나와 있고 이때 교집합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두 개라고 했습니다. 두 개를 만족하는 이러한 집합이 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몇 개 해보면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친절하게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연계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집합이 아니더라도 다른 단원의 문제에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기역을 가지고 니은을 풀고 니은을 가지고 디귿을 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역, 니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걸 알고 먼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한번 보면은 18 이하의 자연수 K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A는 이제 K의 약수를 모아놓은 집합이고 B는 그냥 2, 5, 6으로 고정이고 교집합이 몇 개가 되라고? 두 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보기에 보시면은 A 교집합 B가 2, 5, 2, 5가 되면 이때 K는 10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을 할 건데 잘 봐봐. 자, 생각을 해봐봐. 뭐의 약수? 약수하고 B하고의 공통부분이 2하고 누가 되라고? 5가 돼야 돼. 그러면 요 A에 있는 K의 양의 약수는 반드시 2, 5를 포함해야 되지. 그럼 2, 5를 반드시 포함하는 K는 최소한 뭐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10이 돼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10이 배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요 K가 얼마냐 물어봤으면 요 K가 10이 돼야겠죠, 당연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기억 보기는 맞는 거. 20은 18 이하의 자연수니까 20은 포함되지 않죠. 여기까지 됐어. 요것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쭉 넘어갑니다. 자, 니은 보기 보시면은 A 교집합 B가 5, 6이라고 했어요. 5, 6. 지금 이번에는 5, 6이야, 5, 6. 자, 보자고. 5하고 6. 이때 K가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교집합이 5, 6이면은 K의 약수 중에서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는 애가 5하고 누구? 6입니다. 그럼 5하고 6을 반드시 포함하려면 K는 최소 얼마가 돼야 돼? 그치, 30이 돼야 되죠, 그죠? 5 곱하기 6이 30이니까. 30이 돼야지 무조건 5, 6이 최소한 들어갈 건데, 이때 K는 18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는데, 그럼 K는 여기서 30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5, 6을 포함하려면 K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가 않죠. 왜? 여기에서 18 이하부터 시작 안 됐으니까.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렸다. 여기까지 이제 쭉쭉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가 되고요. 디귿을 보시면은 자, A 차집합 B의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는 K의 합이 28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럼 B에 대한 순수한 A입니다. 그죠? B에 대한 순수한 A에 대한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도록 하는 K의 합이 28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그럼 이제 문제 조건에서 어쨌든 A하고 B의 교집합의 개수는 몇 개? 두 개입니다. 두 개. 이 말은 요 2, 5, 6 중에서 공통인 게 몇 개 나와야 된다?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럼 당연히 공통인 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2, 5, 6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다 적어보면 첫 번째 A 교집합 B가 뭐인 경우? 2, 5인 경우. 두 번째 A 교집합 B가 뭐인 경우? 5, 6인 경우. 세 번째 A 교집합 B가 2, 5랑 5, 6 했으면 2, 6 남습니까 여러분들? 2, 6인 경우. 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기억에서 A 교집합 B가 2, 5인 경우에 K 값은 10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때 K 값은 10이야. 10이고 요때는 K가 존재한다 했어 안 한다 했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때는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요때를 보면 돼 이제. 요때 중에서 우리가 골라주면 된다는 이야기거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이번에 아까랑 조금 상황이 달라. 2, 5랑 5, 6은 서로 무슨 수? 서로소지. 서로소기 때문에 10의 배수, 30의 배수라고 내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A 교집합 B가 2하고 6을 가진대. 그러니까 어떠한 자연수 K의 약수가 2하고 6을 반드시 포함하려면은 어차피 6은 2를 포함하는 개념이잖아 약수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K는 6의 배수가 돼야 돼. 일단 요거를 알고 시작하시면 문제가 거의 다 풀었다. 98% 이상 다 풀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요 K가 10인 경우를 좀 생각해보면 K가 10일 때는 10의 양의 약수가 뭡니까? A가 1, 2, 5, 10 이렇게 된 거 맞아요? 그 중에서 2, 5를 제외하면 왜? 교집합 2, 5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1하고 10이 순수한 A 차집합이 되겠네요. 그죠? 요거의 합 얼마입니까? 11이 되니까 요놈 합격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6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K가 뭐일 때? 6일 때 A는 뭐가 돼? 1, 2, 3, 6이 됩니다. 그죠? 6의 약수. 그럼 요거에 대한 교집합이 당연히 뭐하고 뭐니까 2하고 6을 제껴. 2하고 지금 요 상황이야. 제끼면은 1하고 3 더하면 4. 홀수가 안 되죠? 이거 없어지는 거. 조건에 맞지 않다. 그 다음에 K가 6의 배수니까 12일 때 A를 적어보면은 1, 2, 3, 4, 6, 12가 되니까 요때 교집합은 여전히 2하고 6이 되고 그럼 나머지 1, 3, 4, 10이 다 더하면은 20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홀수가 아니고 짝수니까 틀렸다. 마지막 K의 6의 배수니까 18이 되겠네요. K 마지막 18까지 확인해보자. 18이면은 A는 1, 2, 3, 4 1, 2, 3, 4는 안되죠. 1, 2, 3, 6, 9 18이 될 것이고 요때 교집합이 2하고 6이니까 없애면 1, 3, 9, 18 더하면은 4고 13이니까 31이죠. 31 홀수 맞네. 이거 두 개가 되네. 그때 해당되는 K가 누구하고 누굽니까? 10하고 누구? 18이 해당되겠네. 이때 차집합의 원소의 합은 홀수가 되니까. 그래서 홀수가 되도록 하는 K 값의 합이 28인 거 물어봤는데 10하고 18이 가능하죠. 그래서 10하고 18이 더하면 얼마? 28이니까 D것도 맞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3번이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4번) 문제는 우리가 몇 번 봐왔어요. 우리가 방학 특강 때 했던 교재에도 있던 문제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비슷한 문제도 있었고 정답률 한 70% 이상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이제 틀리면 안 된다. 이러한 이제 취지로 문제를 준비를 했고 어쨌든 문제 보시면은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의 X라고 할 때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A는 A, B, C, D, E, B는 전부 다 K 더해놓은 거 전부 다 K 더해놓은 거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그지? 이때 다음 조건 만족하는 상수 K 값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조금 복잡하다 싶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일단 그림 그려놓고 시작하기. 됐어요? 자 그럼 그림 그려볼게. 자 전체 집합은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어.
그럼 나는 합을 적을게요. 합에 대한 거를 원소라고 생각하고 합을 조금 이용을 할게.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럼 첫 번째 보면은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라고? 37이래. 요 말은 무슨 말이냐? A, B, C, D, E. 요 놈이 얼마라고? 37이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리고 A 차집합 B는 2, 4구인데 그럼 2, 4구에 대한 합을 내가 적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2, 4구 3개 다 하면 15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라고? 15라는 소리야. 됐지까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 전체 다 더한 거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37이니까 37에서 15를 빼면 얼마예요? 12가 됩니까? 22가 되겠네요. 중간에 22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 얼마다? 92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3개 다 더한 게 얼마란 말이야? 92라는 소리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15하고 22 더하면 얼마입니까? 37입니다. 그죠? 37. 그럼 92에서 37을 빼면 80에 5. 55가 되니까 요게가 55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럼 지울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때 K 값을 물어봤어요. K 값은 여기 이제 K가 있거든. 자, 그러면 전체 집합, 즉 B의 원소의 합은 SB는 얘는 지금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77입니까? 77? 77이 되고 얘는 A, B, C, D, E, A, B, C, D, E 다 더한 거에서 몇 K? 5K 더한 거. A, B, C, D, E 다 더하면 얼마나 했으니까? 37이라고 했으니까 37 더하기 몇 K? 5K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넘어가면 40 몇 K가 돼? 5K가 되니까 K 값은 얼마인가 알 수 있다? 8이다. 이렇게 간단히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렵거나 뭔가 복잡하다 싶으면 가장 단순하게 돌아가는 방법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벤다이어 그림 그리기. 됐어요? 명제 파트에서도 계속 이제 얘가 유지될 거니까 이러한 형태의 문제풀이가 잘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문제는 예전에 조금 오래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긴 한데 혈액형하고 집합관계를 섞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혈액형 잘 모르는데 해서 못 푸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수학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들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문제를 못 풀게 만들 리가 없잖아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독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는데 그냥 뭔가 어려워 보여서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에 대한 개념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해석을 못해서 학생들이 그 당시에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ABO식 혈액형에는 ABO 세 가지 유전자가 있고 이때 대립유전자형, 대립유전자형이 나도 뭔지 몰라. 어쨌든 AAAO, BBBO, ABOOE 6가지가 있다. 이때 모든 사람은 요 6가지 중 하나의 대립유전자를 가지며 이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AABBOO 얘네들이 순종이라고 한대. 일단 뭐 순종이라 합시다. 순종이라 하고 하니까 그 다음 또 AO, BO, AB를 얘를 잡종이라고 한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때 전체 학생 수가 40명이라 했고 이때 A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18명 B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16명 원래 O를 가지고 있는 학생 내가 C라고 집합을 표현했습니다. O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27명일 때 이때 순종인 유전자의 학생은 몇 명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조금 벤다이어그램 문제를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벤다이어그램을 그린 걸 제 추천을 드리는데 물론 우리가 배운 공식들도 있어요. 공식 3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었지. 근데 그 공식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 그 공식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도 존재를 해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연습이 되어야지 그때그때 어떠한 방법을 쓸 것인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형태의 문제를 봤을 때 우선은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내가 세팅을 할 건데 이 세팅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세팅이 100%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대부분 이렇게 풀면 풀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자 3개짜리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면 자 이렇게 세팅하는 거야. A, B, C, X, Y, Z, W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 자 요놈이 의미하는 게 뭐냐? AA, BB, OO가 순종이고 AO, BO, AB가 잡종. 잡종들은 섞인 애들이야. 교집합. 잡종이 교집합이고 순종은 순수한 애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문제 해석이 금방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순종인 학생이 몇 명인가 이렇게 물었으니까 순종이 뭡니까 여러분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인가 물어보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얘가 얼마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전체 학생 수가 40명인데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 W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0이죠 0. 세 개를 동시에 가지는 건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얘는 비워둘게. 얘는 0이에요. 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면 편해요. 자, 전체 학생 수 40명이라 했으니까 전체 학생 수는 A, B, C. 항상 A 먼저 적어. X, Y, Z가 40이다. 요걸 알면 되고 NA가 18이다. NA는 여기 아이가 여기가 18이다. 그럼 A하고 X하고 Z하고 더한 게 18이다. A, X, Z가 18이고 NB는 여기 아닙니까? 여기는 BXY입니까? 얘가 16이고 NC는 여기 아이가 여기는 C 더하기 Y 더하기 Z 얘가 얼마라고? 27이야. 그러면 이거를 다 뭐 하고 싶어? 당연히 여러분들 다 하고 싶죠. 다 하면은 내가 이렇게 적을까? A, B, C, X, Y, Z 더하기 이렇게 적을게요. X, Y, Z가 두 번 들어가니까 얘가 18하고 16하고 27이 더한 게 되니까 18하고 16하고 더하면 얼마입니까? 34가 되죠. 그래서 27이랑 34랑 더하면 61이 되겠네요. 61 여기까지 됐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해놨어? 요 놈이 얼마라고? 40이니까 요 놈이 얼마가 돼? 40이야. 요 놈이 40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가 돼야 돼? 21이 돼야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1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물었으니까 얘가 21이야.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돼? 그렇죠. 19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19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문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잘 따라오시기 부탁드릴게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전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시면 돼요. 우선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 설정을 여러분들 문제를 읽고 이렇게 적는 습관을 먼저 들이고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벤 다이어그램 나타낼 때 편해요.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2학년 일반 학생 35명 그래서 전체 학생 35명 줬고 그 다음에 A를 읽은 학생이 14명 NA가 14 B를 읽은 학생이 16명 NB가 16 C를 읽은 학생이 15명이다. 그래서 NC가 15다. 그 다음 A와 B 중 적어도 하나를 읽은 학생. 그럼 A만 읽어도 되고 B만 읽어도 되고 A, B 다 읽어도 되는 거니까 이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무슨 집합을 나타낸다고? 합집합을 나타낸다. 요거에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22 이렇게 이제 문제 줬고요. 그 다음에 A와 C를 모두 읽은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 A하고 C를 모두 읽은 학생은 0이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자 어느 책도 읽지 않은 학생들 바깥에 있는 학생이 몇 명? 3명이다.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은 두 종류의 책만 읽은 학생의 수를 물어봤어요. 두 종류의 책만 읽은 학생은 NA 교집합 AB 동시에 읽은 사람 BC 동시에 읽은 사람 CA 동시에 읽은 사람 이놈의 합의 최대 최소는 아니고 그냥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이 표현한 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옮겨볼게요. 물론 벤 다이어그램 안 쓰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아까처럼 그런 걸 연습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체 집합이 필요해서 전체 집합 U를 깔고 들어갈게요.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요 안에 이제 ABC가 있는 거야.
A, B, C. 자,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표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일단 바깥쪽에 몇 명? 3명입니다. 자, 바깥쪽에 3명이 있고, 자, A하고 C의 공통부분이 없다는 이 말은 A, B, C 공통부분도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없으면은 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갈게요. 아까처럼 A, B, C, X, Y만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셨어? 자, 이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얘가 뭘 의미를 하느냐? 교집합의 합은 X 더하기 Y입니다. 얘가 얼마입니까? 지금 물어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식에 따라서 적어볼게요. NU가 35인데 바깥에 3개가 있으니까 A, B, C 전부 다 더한 거는 35에서 3을 뺀 게 되니까 3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A, B, C, X 더하기 Y는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32가 돼야 된다. 첫 번째 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 NA가 14, NA가 14라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A, 요 놈이 14라는 이야기. A 더하기 X가 14. 그 다음 B가 16. B는 이거 아닙니까? 이거 BXY, BXY. 그 다음에 C는 C 더하기 Y. 얘가 얼마라고? 15. 15고 합집합이 22. 합집합이 뭘 의미하죠? 합집합은 여기죠. A하고 B하고 두 개 뭐한 거? 더한 거. 그러니까 ABXY. ABXY가 얘가 20이래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하나 나옵니다. 천천히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봐봐. 우리는 X 더하기 Y만 알면 돼. X하고 Y만 알면 끝이 나는데 여기서 요식 봐봐. 얘가 20이라고 했지. 요게 A, B, X, Y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20이니까 C가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됩니다. 여기 10을 넣으면 Y가 얼마나 돼? Y가 5가 되네. 여기까지 됐었죠? 그러면은 C가 10인 거 알고 Y가 이제 5인 것도 알았어. 그럼 문제 X만 구하면 되는데 X를 알기 위해서는 A하고 B 둘 중에 한 놈을 알면 X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 하면은 요 두 개씩 있죠? 요 두 개씩은 내가 더해볼게. 더해보면 A, B, X, Y 더하기 X가 30이 되네. 이렇게 맞죠? A, B, X, Y, X 14 더하기 16은 30. 근데 바로 위에 A, B, X, Y가 얼마나 했으니까 얘가 20이라고 했으니까 X가 얼마나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네. 그래서 X가 얼마나 사실을 알 수 있다?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X가 8, Y가 5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됩니까? 13이 된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단순하거든. 그래서 뭘 더할 때 이런 형태로 이런 집합의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는 이렇게 이걸 2x라고 쓰면 그때부터 헷갈리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를 잊지 않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문제풀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 아마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어려질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을 자기 걸로 만들고 복습하고 오답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